자, 오늘 42차시고요. 우리 교과서 158에서 159 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피행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제가 수업 준비하는데 이번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 그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전부 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거는 잘 그렸죠? 아,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왜냐 이게 딱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걸 모두 만족시키는 그림이 잘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려봤습니다. 일단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인데, 근데 실제로 만들 때에는 P형 따로 만들고 N형 따로 만들어서 접착제로 붙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14족 원소인 실리콘이나 저마늄 덩어리에다가 일부는 원자가 전자 5개, 일부는 원자가 전자 3개의 논소를 도핑을 부분적으로 도핑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요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다이오드 기호입니다. 회로에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P형 반도체를 전지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흘러. 근데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제 막아서고 있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이오드 그림을 기호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실험을 할 겁니다. 요 다이오드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N형 부분입니다. 뭔가 플러스가 좀 큰 느낌이죠. 마이너스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보면 약간 그 전지 기호도 보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잖아요. 약간 요거랑 좀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에너지 띠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에너지 띠를 설명하기 앞서 요 부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좀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지표면 근처에서. 그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각각 중력이 작용하고 전기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놔뒀을 때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면 중력도 보면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멀리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자, 이 경우도 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선 땡기고 마이너스에선 밀죠. 그럼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멀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보면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멀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근데 멀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는 이유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자핵 쪽에 가까울수록 전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하고 가까울수록 이제 그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낮고, 원자핵과 멀수록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높거든요. 근데 이거 달리 얘기하면 뭔가 플러스 전하가 많이 있는 곳이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있는 곳 쪽이 위치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소 원자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도 있지만 전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핵들에 의해서만 에너지띠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전자들에 의해서도 약간 그 에너지띠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할 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설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설명을 하면 요 위에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 웬만하면 제가 문장으로 다 적어놨어요. 자, 요거는 P형 반도체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요거는 이제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요게 양공을 뜻합니다.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게 하얀 까망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은 좀 진한 색깔, 그다음에 비어져 있는 곳은 좀 연한 색깔,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한 색깔, 배경은 좀 연한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면 이제 양공은 아예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건 채워져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채워져 있는 부분하고 전자를 같은 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비어 있는 곳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흰색,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차피 흑백으로 인쇄가 되니까. 그리고 이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색 점은 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P형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양공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고요. 단지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상태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실리콘 원자 중성이잖아요. 원자과 전자 3개인 원소를 집어넣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은 얘네도 중성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단지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양공이다, 이런 겁니다.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막 전자 이렇게 있으면 마치 음전화 같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단지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접합하게 될 접합면이 될 텐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접합면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접합면이 될 건데 아직은 접합하기 전이에요. 요걸 접합면 부근에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형 반도체는 이제 원자과 띠에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전자가 있는데 요 왼쪽 그림은 그냥 이거 생략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또 막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애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연 설명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얘를 접합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거는 접합 중입니다. 접합고 아니고, 미안하다. 접합 초도 아니고요. 접합 중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 자체는 중성이긴 하지만 얘는 양공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얘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서로 가까이 오면 얘네들이 이제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볼 수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접합면 부분에 P형 반도체의 원자과 띠에 비어 있는 상태, 양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양공이 있는 상태에서 중성이었어. 근데 거기에 전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는 전자가 있을 때 중성이었어요. 근데 전자가 가버렸잖아. 근데 원자에게 양성자는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접합했을 때 접합면 부근의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을 채우는 이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 이제 과학에서 여러 상황에서 용어로 쓰이는데 또 반도체에서는 이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얘를 당기려고 할 텐데 이미 넘어온 전자가 그 다음에 넘어오는 전자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얘가 당겨서 넘어갔잖아. 근데 이미 넘어간 전자는 그 다음에 넘어올 전자가 오는 것을 막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너지띠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띠는 이렇게 돼요. 전자가 일부 넘어왔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더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위에 아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전하 쪽이 에너지가 높죠.
양전하 쪽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넘어간 쪽에 에너지띠가 약간 올라갑니다. 선생님 이게 뭐 이게 한두 개 가서 이게 올라가요?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몇 개열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자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생겨서 이게 약간 언덕의 역할을 해요. 이게 마치 역학적 에너지로 치면 진짜 언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기력에 의해서 당겨지는데 얘가 이제 막아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P형 반도체의 양공이 N형 반도체의 전자를 당기는 힘하고 먼저 P형 반도체로 넘어간 접합면 부근의 전자가 이 전자가 넘어오는 것, 그러니까 확산, 이 확산을 막는 힘이 평형을 이루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을 하게 되면 탁 이 상태가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요 면 있죠. 요 면, 접합되어 있는 면. 요거를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요게 문제에서 용어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뭐 P형 반도체의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모인다, 혹은 접합면에서부터 멀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모인다라는 것은 여기로 온다는 거고, 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접합면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법 가고 나면 여기는 전자가 쌓여서 에너지띠가 올라가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 언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전자의 입장에서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겨서 전자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진짜 이제 마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질량을 가진 공처럼 못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기는 것과 여기서 미는 게, 여기서 당기는 것과 여기서 막아서는 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지를 연결해서 이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방금 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양공이 요를 당겨서 여기 넘어왔죠. 확산이죠. 근데 이미 넘어온 전자가 더 이상 못 오게 막아서고 하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양전하를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음전하를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전하를 띠는 이 부분이 전기장으로 치면 전기장은 전기력선으로 나타내지는데,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요 전자의 확산에 의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요게 결국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걸 방해하죠. 그러면 전기력은 전자의 경우에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일종의 이제 포텐셜 장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학 갈 때는 이 부분을 또 상세하게 배울 테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고체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를 맡으시면 이 부분은 신나게 막 되게 깊게 가르치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 전공 그러니까 시험도 막 내고 잘 알아두십시오. 이걸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얘가 두꺼울수록 접합면의 전하 나르기가 지나가기 힘든 상태가 돼버립니다. 얘가 좁아질수록 접합면 부근에 전하 나르기들이 이동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여기 순이라고 적으십시오. 순. 자,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는 거는 외우기는 쉽습니다. 자, 요 P형이 포지티브형이에요. N형이 네거티브형이고요. 그래서 포지티브형을 전지의 플러스 극에, 네거티브형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입니다. 뿔뿔마마. 이렇게 되면 순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류계하고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계도
그 플러스 단자를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 까만색 선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향하도록 연결했을 때 전류가 플러스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다 순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지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가장 5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전지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아서 불을 켤 때 그 불이 켜지는 이유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있는 전자가 나와가지고 도선을 따라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꼬마 전구에 이르게 되면 불이 켜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계산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거는요. 그럼 실제로는 근데 꼬마 전구가 바로 켜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전지의 역할은 요 전선에 이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빛의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전지는 전기장을 만들어요. 회로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 위에 제가 그림 미리 적어놨습니다. 쓰기 귀찮아서. 예, 전원장치가 만드는 전기장.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예, 전기장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몰랐죠? 농담입니다. 예.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전기장의 색깔은 이거는 절대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죠. 로또 맞으면 이 문제 나온다. 전기장의 다음 주 전기장의 색깔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첨되면 문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F는 QE잖아요. F는 Q이니까 양공은 양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공은 양전하니까 양전하는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럼 양공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여기 전자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합을 해서. 그럼 전자도 이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가 이쪽에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얘도 밀려납니다. 양공이 이렇게 밀려난다 봐도 되고요.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아니지 거꾸로 했네. 전자가 이쪽으로 아닙니다. 이 보면 양공이 이쪽으로 간다 해도 되고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되죠.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이 접합면 부분에서는 이제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자, 양공 밀고 전자 밀고 밀리죠. 접합면에서는 결합, 밀고 결합, 밀고 결합, 밀고 결합, 밀고 결합. 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회로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피중이 얇아지고요. 이때 이제 표현은 이렇게 써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했을 때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접합면으로 모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 전하나르기가 이 접합면을 지나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해야지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 띠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포텐셜 장벽은 공핍층이 만들잖아요. 근데 공핍층의 두께가 줄어드니까 얘도 이렇게 덩달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덕이 높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가 얘를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플러스 전극에서는 양공을 밀고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밀어요. 밀면 얘가 더 잘 올라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면 이 사이에는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합이 탁 이루어지면서 둘 다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슉 만남, 슉 만남. 그래서 단체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하나르기가 원활히 움직이니까 전류가 잘 통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방향의 순의 반대말은 매운 그럼 매운 방향 전화. 순한만 매운 이건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자, 역방향은 이제 포지티브형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 그리고 네거티브형 N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역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요래
요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는 그 여기 확산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하고 전지가 만드는 전기장이 반대였잖아요. 여기는 같으니까 이 역시 또 양공은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전자는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에서 멀어지고요.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전자도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좀 더 자기 자리를 점유하게 되겠죠. 점유하게 되면서 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양전하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음전하가 더 많이 쌓이게 되어서 전하가 쌓인다보다는 얘는 양전하를 더 많이 띄게 되고, 얘는 음전하를 더 많이 띄게 되어서 전기장이 확산에 의한 전기장이 더 세져서 포텐셜 장벽은 더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전지가 이 전하를 땡기는 방향도 얘네들을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각각 땡기니까 이 접합면 부분에는 아예 전하 나르게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공핍이라는 게 뭔가 결핍된 거잖아요. 왜 공핍증이냐면 전하 나르게가 없어서 공핍증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전하 나르게가 없는데 전하는 띈 상태예요. 그래서 오묘한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공핍증. 그래서 역방향일 때는 이게 두꺼워지면서 전기적 포텐셜 장벽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접합면 부분에 전하 나르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방금 썼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얘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다이오드 자체가요. 자, 일단 이 회로의 그림을 설명할게요.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교류 전원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물리 실험실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함수 발생기라고 불리는 장치예요. 혹은 이제 펑션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건 비싸서 많이 구비를 못했습니다. 이 동아리 실험용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별 실험을 좀 할 수가 없고요. 요거는 또 여러 개 사기가 좀 눈치 보이더라고. 왜냐면 스펙트럼 광원 장치는 사실 물리 아니면 화학에서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딱 요 실험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 그 가게는 또 양심상 여러 개 못 샀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저항이고요. 요건 전류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교류 전원 장치니까 요렇게 될 때도 있고 요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처럼 되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럼 요렇게 흐를 때가 이제 요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가 전류가 측정이 되면, 초록색 방향으로 흐를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래서 전류계의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시간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거든요.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게 펑션 제너레이션 함수 발생기입니다. 이게 교류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고, 그 교류 신호의 진동수하고 전압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거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지난 학교에 있을 때 학생 시켜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류 센서입니다. 여기 A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전류 센서를 지금 여기 A라고 여기 손을 계속 하지 마. 여기 A라고 적혀 있죠. 여기 전류계입니다. 전류 센서. 그래서 전류 센서를 저항하고 함수 발생기, 그러니까 함수 발생기 전류 센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제 몇 번 써봐서 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켜면 이게 교류가 나타나요. 이렇게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교류 전류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이쪽에 0인 부분이 중간에 생기죠.
이건 그 전류 센서의 한계예요. 되게 작은 전류는 측정 못하니까 마치 0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다이오드를. 그럼 자 보세요. 요렇게 전압이 걸릴 때는 요렇게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방향은 요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회로 기호의 화살표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럼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요 기호에서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인 거죠.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이때는 전류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역방향이 되잖아요. 원래 전류가 여기 흘러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순방향일 때는 또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또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실험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 네, 이제 여기 저항에다가 다이오드를 한 개 더 연결합니다. 정류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원장치는 교루 전원장치 그대로고요. 여기 직렬로 연결하고 있죠. 손가락 보니까 제가 아니죠? 제 손가락은 이거보다 더 굵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키면 어때요? 예. 마이너스가 사라졌죠. 예,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이고요. 그럼 이때 여러분 똑똑한 학생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직류라 볼 수 있어요?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직류 방향은 일정하지만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해서 적절한 회로를 만들면 여기 추가 문제 제가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 회로를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완벽한 직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세게 흘렀다 약하게 흘렀다 세게 흘렀다 약하게 흘렀다 세게 흘렀다 약하게 흘렀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축전기 하나를 적절하게 더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축전기에 전화 저장했다가 전류가 떨어질 때쯤에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를 내놓아요. 그럼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축전기에서 저장했다가 이 전류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똑똑한 학생들은 이 실험을 동아리에서 해가지고 이 지식의 확장을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캐치프라이 맞나? 그냥 나이키를 이렇게 학급 구문에 이렇게 그려놓으려. Just do it.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힌트 주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실행까지 하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대학은 바로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진짜 하는 애들. 별거 아니지만 진짜 하고 안 하고는 그게 누적되면 차이가 크고 생기부에서 드러나거든요. 해보십시오. 뭐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까지 한 학생은 제가 10년 몇 개 봤지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요거는 하는 애들 좀 몇 명 있었어. 걔네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갔죠. 이렇게 웃으면서 맥도날드가 자, 얘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도 이용이 됩니다. 이거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 라이트가 광이죠, 빛광자. 에미트 뿌리다, 발사하다. 일단 다이오드가 D입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N형 반도체에 불순물을 좀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회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보다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순방향으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접합면에 모이게 됩니다. 예, 접합면에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예, 모이게 되면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얘가 전자가 주도적인 거니까요. 그럼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개가 결합한다라는 게 전도띠에 있다가 원자가띠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그 줄어든 에너지만큼을
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하나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띠 간격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로 전이하면서 원자 기띠 아니고 원자 가띠 요 전이하면서 이 에너지 준위로 보면은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에너지가 일단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럼 그 줄어든 에너지, 그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에너지 이렇게 썼는데요. 요 에너지는 띠 간격이기도 하고요. 띠 간격이면서 요 에너지요. 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F가 이때 나오는 빛, 광자죠. 요거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띠 간격을 조절하면 여기서 나오는 색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LED, 초록색 LED, 파란색 LED가 있잖아요. 얘네들 띠 간격이 다른 거야. 누가 띠 간격이 제일 크겠노? 빨간색이 제일 커요? 빨간색이 진동수가 제일 큽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예, 빨주노초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거든요. 차단해야 되겠죠. 우리 적외선 차단해요, 자외선 차단해요. 자외선 차단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지 적외선 차단 크림 안 바르잖아요. 차단은 왜 하겠어? 에너지 크니까 차단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보라색 쪽이 갈수록 빨주노초 파란보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그럼 띠 간격이 더 크겠죠. 요래 됩니다. 띠 간격의 크기는. 자, 요 두 색깔은요 70년대 60년대 뭐 이때 있었을 거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90년대 후반에 그 일본의 한 과학자인가 연구원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진짜 쨍과보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 후에 LED TV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발견됨으로써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 세 종류의 시각 세포가 있어요. 색깔을 담당하는 세포가. 그러니까 그 녀석들을 얼마나 세게 자극하느냐 그 조합으로 색깔이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컬러를 나타내려면 이 삼원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만들어지면서 퍼즐 조각이 만들어져서 디스플레이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자, LED는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안 해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왜냐면 전이하면서 그냥 그 차이만큼 빛으로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관공서는 이제 LED로 거의 다 바꿨어요. 국가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럼 위에 지금 천정에 있는 요것도 LED입니다. LED. 요게 효율이 좋아서 요걸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D는 이제 요 회로 기호로는 다이오드가 똑같은데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빛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는 예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어댑터 충전기죠. 요거 심심하면 뜯어보세요. 여러분 배운 거 다 나옵니다. 이제 그 통합과학 때 변압기 너는 이제 안 배웠나? 옛날에 변압기 배웠는데 안 배웠어요? 아, 그럼 안 배운 것 같다. 너 수능 통합과학으로 치죠? 아, 그럼 빠졌네. 아, 이건 안 배웠네. 미안합니다. 변압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하고 축전기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완벽한 그 직류 전류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TV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는 설명 안 했는데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발광 다이오드는 오늘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전자가 전이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로 보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를 전도띠로 전이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태양 전지는 빛을 받아서 태양 전지의 그 고체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를 전도띠로 올려줍니다. 이걸 광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쌓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전지죠. 그럼 얘가 전기장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태양 전지고, 그거를 그냥 에너지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게 광 다이오드. 그러면 그 헷갈리죠? 근데 그 이름으로 기억하면 돼요.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광 다이오드는 발이 없잖아요.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뭐고 리모컨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빛을 쏴야 되죠. 빛을 발해야 되겠죠. 여기는 발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신부에는 어딘가에 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못 쓰게 하려면 그 광 다이오드 부분을 가려버리면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빛 신호가 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발광 다이오드로는 뭘 쓰냐 하면은 가시광선 나는 거 안 쓰고요. 적외선 씁니다. 왜냐면 적외선이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기 때문에 회절이 더 잘 되고 장애물을 잘 다 피해가고요. 그러니까 막 바로 안 쏴도 이쪽으로 쏴도 막 반사해서 들어가고 회절해서 들어가고 해서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을 쓰는데, 그래서 그 리모컨을 여기 없나?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고 보면 적외선 쏘니까 안 보여요. 켜지는 게. 이게 보이면 여러분 출신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지구인은 가시광선을 보기에 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여요. 왜냐하면 휴대폰 카메라는 뭐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조금 더 넓게 봐요. 그러니까 일부 자외선하고 일부 적외선이 감지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감지한 것을 얘가 다시 가시광선 신호로 바꿔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화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이제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상이 뭔가 이제 보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적외선이나 자외선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조명 장치나 이렇게 신호 이런 거 다 LED 바뀌었죠. 신호등도 옛날에는 LED 아니었거든요. LED 바뀌었고. 참고로 요거 카운터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이 만들었어요. 예,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전국 과학전람회 아니면 발명품 경진대회인데 둘 중에 하나 이거 나와가지고 1등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돼가지고 이 국가가 아이의 아이디어를 홀라당 뺏어 먹었죠. 예, 좋은 방면으로 이렇게 뺏어 먹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실험할 때 요 모양의 다이오드를 이용할 거고요. 긴 쪽이 P형, 짧은 쪽이 N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